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무를 시키잖아요. 직무도 아니고 내가 회식 장소하는 것까지 이걸 해야 되나요?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신입사원이 회식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에 식당이나 식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가지고도 좋은 맛집들 검색해가지고 리스트를 해서 점심 먹을 때마다, 회식할 때마다, 손님 접대할 때마다 맛집 리스트를 하니까 동료나 상사가 감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맛집을, 나도 지금 10년을 넘게 여기를 다니는데 이런 데 몰랐네? 그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평가가 나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친구를 시키려고 하고 그 친구 도와주려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에서도 당연히 고가 평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집 리스트에 해놓은 건 또 어때요? 요즘은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면 뭐 구독자가 수룩수룩 늘어나잖아요. 맛집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비즈니스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회의나 또는 출장이나 외부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도대체 모임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뭐 30초나 1분도 길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는 짧게 한 10초 정도라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자기만의 소개를 법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짧게라도 인상 깊게 여러분 이야기하시고요. 자기 소속과 직무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사가 많다든지, 뭘 잘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이제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잘 안다든지, 이런 것들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자리에 간다면 당연히 상사를 먼저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낯선 모임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상사를 당연히 존중해주는 태도로 이렇게 모셔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악수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우리가 항상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앉아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꼰대스러운 사람들은 진짜 앉아서 이렇게 그래 그래 반갑다 이렇게 신입사원 왔을 때 인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일어서서 하시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요. 악력을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데드핏이라고 해요. 흐느적 하는 손을 데드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이 이렇게 느슨하게 잡는 것을 영어로도 아주 안 좋은 데드핏이 죽은 물고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힘을 좀 줘야 됩니다. 트럼프처럼 너무 힘을 꽉 주면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밸런스 적당한 균형입니다. 그죠? 힘이 없어도 안 되고 힘을 너무 꽉 줘도 안 되고 적당한 이런 부분을 줍니다. 팔꿈치 높이로 하고 1초에서 2초, 길면 3초 정도, 경우에 따라 살짝 흔드는 것도 하나 센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먼저 사실 악수하지 않고요. 악수하더라도 이렇게 여성의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는 행동은 대단히 이제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수의 예절은 내미는 손이 오른쪽 손바닥이 이렇게 맞닿도록 살짝 이렇게 여러분 끼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눈을 살짝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서 발방긋 이렇게 웃어야지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죠? 해야 되고 명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명함이 안 보이네요. 갑자기 지금 명함이 안 보여서 일단 할게요. 명함 같은 경우에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직급에 관계없이 방문자에게도 먼저, 방문자가 있을 때는 방문자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윗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에게 드려야겠죠. 물론 굉장히 윗사람이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보여서 실제로는 직급이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다. 여기 우리 부장님부터 먼저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 다시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항상 주시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넬 때는 네, 인재개발연구소의 정철상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게 좋겠죠. 받을 때도 네, 반갑습니다. 정철상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나서 또 받을 때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줬을 때 했다라면 물론 다시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줬을 때는 그렇고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을 때 테이블에 이렇게 명함에 미팅할 때는 오른쪽에 놔둬요. 왜냐하면 한 번 봤는데 금방 그 사람을 이름이라든지 직급을 알기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 부장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정설상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직급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함에 있으니까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부터 직급을 높이 해놨기 때문에 알기가 쉬워요. 바로 회의할 때 바로바로 하면서 호칭을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덜컥 주머니에 확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데나 꽂아놓고 지갑이 아무데나 이런 데 꽂아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스몰 토크를 합니다. 뭐 명함을 보고 나서 야 인사 쪽에서 벌써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거군요.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오 책을 벌써 여러 권 쓰셨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의 강의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그런 식으로 센스 있게 명함에서 또 잘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로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로로 줄 때 그 사람이 딱 받아서 읽을 수 있게, 그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전해줘야겠죠, 그죠? 오른손으로 건네고, 오른손 건넬 때도 이렇게 하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동시에 받아야 될 때 왼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자리를 잡으면 안 되나요? 도대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나요? 상석이라는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교 예법에서도 있지만 비즈니스에도 이런 예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려면 이 상석을 알아야 돼요. 상석을.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어딜까요, 지금? 가장 제일 높은 자리는 여기에서 바라볼 때요. 출입문에서 바라볼 때 제일 높은 자리는 제일 안쪽이 제일 상석이에요. 물론 이제 상사가 중간에 이렇게 앉아버리면 거기가 상석이에요. 상사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번에 상사가 앉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순서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게 순서상으로 1, 2, 3, 4, 5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보통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테이블 세팅을 우리가 보통은 해놓습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자리 이동을 안 합니다. 임원회의를 할 때도 사장이 저 자리에서 1번 앉았다가 4번 앉았다가 5번 앉았다가 6번 앉았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딱 한 자리를 딱 한 번 앉기 때문에 그때 유익 있게 받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안내해야 된다거나 세팅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도 이게 상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자, 여러분들이 상석은 입구를 봤을 때 버튼을 누르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안쪽이 이제 상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타자마자 바로 저기에 타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진짜 깜깜한 꼰대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버튼 앞에 타야 돼요. 버튼 앞에.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버티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버튼 앞이 4번이고, 그리고 내릴 때도 가장 늦게 내리도록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거의 습관적으로 저는 그냥 버튼 앞에 이렇게 서서 하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이게 또 상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운전할 때, 상사가 가장 직접 운전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상석은 어딜까요? 1, 2, 3, 4, 상석에 상사가 운전할 때요. 여러분이 아니라 상사를 운전할 때 1번. 상석, 오, 여러분, 제가 잘 아나요? 만약 운전자가 따로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가장 상석은 어딜까요? 한번? 3번은 최 말단자리입니다. 3번 여러분이 앉아야 됩니다. 3번 중간에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3번이에요. 예,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운전하는 좌석과 상대 맞은편에 있는 좌석.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물론 외국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데들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제 차량이 돼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일본들은 그렇거든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석은 이제 이렇게 상사가 운전할 때는
1, 4, 2, 3이 상속이고요.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는 4, 2, 3, 1이 상속이 됩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그래서 상석하고 말석을 아셔야 되고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자마자 4번에 운전자가 있는데 탁 앉아버리면 그냥 나머지 사람들 어이없어 할 수가 있고 심지어 회사에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놈이냐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SUV는 조수석이 상석이라고 혼났었는데 차종에 따라서도 아니요. SUV도 똑같아요. SUV도 똑같은데 요게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조수석이 만약 상석이라고 했다면 운전자가 상사가 운전했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이 상급자예요. 그러니까 전문 운전하시는 분도 직급이 있거든요. 연차도 있고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또 잘 아는 관계, 운전자와의 잘 아는 관계, 그럴 때는 상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우리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운전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과 잘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상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어서 딱 정해진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라 저렇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룰 바탕 내에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셔야 돼요.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좋습니다.